한번 노동청을 왔다 갔다 하시면 금액이 거의 최소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인재 노무사입니다. 오늘도 이제 운전 중에 잠깐 카메라를 켰는데요. 오늘 주제는 이제 대표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좀 노무사로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이제 노무사를 언제쯤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. 사실 노무사는 다른 전문직, 예를 들면 뭐 세무사, 뭐 공인중개사, 법무사 보다 만나는 시점이 상당히 뒤편에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뭐 사무실 위치를 알아본다고 하면 공인중개사를 만나고, 또 법인을 이제 써야 된다고 하면 법무사님들을 이제 찾아가시고, 이게 사업은 이제 뭐 기장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세무기장을 맡기기 위해서 세무사님들을 이제 만나게 되시죠. 노무사는 보통 제가 이제 대표님 만나는 시점을 봐도 만나는 시점이 거의 한 사업을 시작하고 늦으면 이제 한 2, 3년, 혹은 뭐 더 늦는 분도 계시고요. 막 한 4,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너무 문제가 없다가 한번 이제 직원분이 이제 노동법에 이제 좀 일가견 있는 직원을 만날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당황을 하면서 노무사를 많이 찾게 됩니다. 근데 이제 뭐 보통은 제 생각은 한 5인이 될 무렵의 시점에 만나시면 적어도 늦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5인을 기점으로 그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그 부담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. 예를 들면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중에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떠도는 말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해고가 자유롭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죠.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5인 미만은 받지 않기 때문에. 그리고 또 뭐 연차, 야간, 휴일 수당에 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에 맞는 가산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연장, 야간, 휴일 수당 같은 경우에는 뭐 통상임금의 1.5배, 그러니까 시급의 1.5배, 뭐 많으면 2배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연차 휴가 조항이 있죠.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근데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뭐 인사관리 측면에서 뭐 별도로 이제 법정 의무는 없지만 별도로 이제 그 부여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별개이긴 한데, 아무튼 뭐 연차 휴가도 5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제 부과가 되고, 이거를 모르시고 뭐 제가 학원장님들이나 아니면 뭐 그 저기 제조업 대표님들 아니면 그 병원 원장님들, 병원은 좀 아니긴 해요. 병원은 좀 노무사를 빨리 만나는 편입니다. 그 업계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특히 학원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미상연차 수당으로 변환된 게 한 뭐 40개, 50개 이렇게 뭐 있는 대표님들도 있어요.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문제냐?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한 번에 나가게 됩니다. 한 번에 나간다는 것은 직원이 이제 미상연차수당을 퇴직하면서 청구를 할 경우에 미상연차수당에 이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급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대표님들은 대비가 안 돼 있으면 거의 100% 이거를 물어줘야 됩니다. 노동청에서도 얄짤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거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, 뭐 예를 들면 기간제법에 의해서 뭐 2년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가능하고, 이게 5인 기준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노무사를 뭐 빨리 만나서 미리미리 자문을 받으면 물론 좋겠죠. 그때부터 이제 체불 임금이 있을 수도 있고, 그에 따라서 이제 노무사가 그거를 그 리스크를 관리해 줄 테니까요. 근데 적어도 5인이 되기 직전에는 노무사를 한번 만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고, 우리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 관행이 어떤지, 그리고 뭐 연차 휴가는 어떻게 사용하고 급여는 어떻게 포괄되어 있는지. 그러니까 급여 포괄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, 대표자들의 니즈는 예를 들면 월 300이면 300에 모든 거를 넣고 인건비를 끝내길 바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예를 들면 300이면 거기에 뭐 연차수당 15만원, 뭐 고정 연장 시간, 뭐 고정 OT라고 하죠. 고정 OT 뭐 월 20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써요.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? 고정 OT 오버타임이 발생하더라도 고정 OT로 그 20시간 분씩 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근로자가 나중에 청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써 있거든요. 고정 OT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을 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근로자가 뭐 한두 명일 때는 뭐 그게 금액이 크게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,
대표님이 엄청나게 사업이 확장이 돼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때는 이제 연차 수당이 뭐 한 명이 아니라 뭐 10명 혹은 20명, 그리고 1년치가 아니라 뭐 3년치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노무사를 만나서 미리미리 우리의 그 임금 체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또 연차나 뭐 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자문을 받으시면, 사실 노무사 월자문료 한 15만 원, 뭐 20만 원이거든요. 근데 그 금액을 내고 아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. 특히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 노동청을 왔다 갔다 하시면 금액이 거의 최소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 퇴직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늦어도 오인이 되기 직전에는 노무사를 만나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우리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안전적인 노무 관리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즘에 저 찾아오시는 뭐 학원장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은 뭐 미리 다 막을 수 있던 문제예요. 뭐 노무사 자문을 받고 있었다면, 예를 들면 뭐 이제 해고를 할 때, 뭐 권고사직을 할 때 뭐 어떤 부분을 조심했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이제 미리미리 가이드를 받고 움직이셨을 때와, 그냥 대표님이나 원장님들이 그냥 본인 의사대로 그냥 해버리시고 나중에 이제 와서 이제 뭐 처리를 하는 거는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히 대표자분들은 이제 사업이 커지는 단계에 있으신 분, 그런 분들은 반드시 노무사를 만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직원 퇴직금 문제가 있어요. 이제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이제 월급에 녹여서 주는 관행이 한동안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의미가 없습니다. 단지 월급을 뭐 쪼갠 거라고 인정이 되게 되면 퇴직금,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그동안 뭐 줬던 것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퇴직금을 다시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학원들에서 이런 관행이 아직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노무사를 만나셔서 미리미리 상담 받으시고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미리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. 대응할 시간이 있고 없고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. 그냥 대응도 못하고 노동청 가서 두들겨 맞고 돈 물어주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노동청에서 어떤 부분을 공격할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증거 자료를 모으고, 있다면 모으고 없다면 만들어서 가야죠. 그런 것들을 하는 작업이 정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이나 좀 오인이 근접한 사업주분들이라면 반드시 좀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기초 세팅도 한번 하시고, 그리고 노무 자문도 뭐 이어나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추가로 이제 노무사가 하는 업무 중에 급여 아웃소싱 업무가 있어요. 근데 사실 많은 대표님들이 세무사무소에서 이제 세무법인에서 이제 급여를 해주죠.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세무사무소도 사대보험 대행기관으로 등록이 될 수 있어요. 노무법인과 마찬가지로.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사대보험은 노무사 영역인데 세무사님들이 이제 뭐 같이 하시는 거죠. 근데 이제 세무사님들이 저한테 급여를 많이 넘겨주시는 게 왜 그러냐면요, 세무사님들은 단순히 이제 성립, 상실 뭐 이 정도 신고를 하시는 거거든요, 사대보험에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디테일하게까지는 잘 모르세요. 그래서 사대보험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. 뭐 그 사대보험이 신고가 누락되거나 아니면 뭐 신고를 잘못해서 뭐 공단으로부터 뭐 추가 이제 징수 뭐 이런 통보를 받았을 때, 이럴 때는 이제 세무사님들도 이제 잘 대응하기 어려우셔서 노무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십니다. 그래서 5인 이하라고 하면 굳이 뭐 노무사한테 그 사대보험 맡기실 필요가 없습니다. 뭐 정말 복잡해가지고 일용직 근로자를 뭐 많이 쓰고 이런 게 아니라면 굳이 뭐 노무사를 찾으실 필요는 없고, 한 10인 정도 되셨다고 하면 급여 아웃소싱 업무도 한번 뭐 대행을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이제 노무자문이나 급여 아웃소싱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뭐 찾아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